안녕하세요. 저는 퓨어스토리지에서 필드 솔루션 아키텍트를 담당하고 있는 송성환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기업 내에서 데이터를 좀 잘 분석하고 AI에 잘 활용할 수 있게끔 퓨어스토리지가 어떤 부분들을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 컨퍼런스의 주제가 AI 데이터 서밋이잖아요. 사실 AI를 위해서는 데이터에 대한, 그러니까 유의미한 데이터에 대한 활용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퓨어스토리지는 이런 데이터에 대한 서비스, 그다음에 데이터에 대한 활용, 이런 부분에 많이 포커스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2018년도서부터 상당히 AI 쪽에 데이터 플랫폼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많은 고객의 사례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의 전략을 설명드리기 전에 전반적인 기술 트렌드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이미 보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2023년도 올해 가트너에서 발표한 10대 전략 기술입니다. 제가 이 내용을 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냐면, 이 10가지 기술 중에 오늘 컨퍼런스 주제와 연관된 AI에 관련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최적화 부분에 보시면 디지털 면역 시스템 구축, 관찰 가능성 응용, 그다음에 신뢰 위험 및 보안 등 전방위적 AI 관리, 이 부분은 상당히 상호 보완적인 기술이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디지털 면역 시스템 하나의 예로 들면, 어떠한 내부의 플랫폼이나 서비스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들을 바로 감지할 수 있는 뭔가 플랫폼을, 아니면 뭔가 인지 시스템을 갖추는 건데요. 그것을 위해서는 뭔가 객관적인 데이터에 대한 지표들이 계속 수집이 돼야지 되고, 그것들을 자동으로 분석할 수 있는, 그러니까 두 번째 관찰 가능성이 가능한 지표들이 있어야지 됩니다. 그리고 아마 앞 세션에서 GPT 관련돼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챗 GPT 요새 되게 화두가 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보면 상당히 좋은 결과물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좋은 결과 외에 오류가 좀 일부 발생하거나 이런 부분들도 기사에서 아마 보셨을 텐데요.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하고자 하는 게 바로 이제 트리즘이라고 하는 신뢰, 위협, 그다음에 보안 등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라는 기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확장성 부분에서는 플랫폼 엔지니어링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되게 쉽게 설명드리면, 개발자나 사용자가 뭔가 서비스를 오픈하거나 아니면 플랫폼을 만드실 때 단계별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지금까지는 해오셨을 텐데요. 이것을 통합된, 일원화된 하나의 프로세스로 제공을 해서 보다 쉽고 또 빠르게 비즈니스에 적용할 수 있게끔 해드리는 게 플랫폼 엔지니어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척 부분에서는 적응형 AI의 도입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아마 글로벌하게 AI의 기술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빠르게 지금 발전이 되고 있죠. 그렇지만 각 기업에서는 그런 다양한 AI 서비스, AI 기술 중에 어떤 부분들을 가져와서 이것을 우리 비즈니스에 접목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포커스 하셔야지 되는 부분이고요. 그게 바로 적응형 AI의 도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기술들은 지금 올해나 지금 당장 필요한 기술들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지속 가능한 기술로 계속 이어져야지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 분석 시장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스에서 발표한 올해 이제 데이터 분석 트렌드인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에도 인공지능 보급의 확산, 그다음에 데이터에 대한 재정비, 그리고 실시간 데이터 처리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화두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미 데이터는 많이 보유하고 계시고, 지금도 데이터는 상당히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죠.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데이터를 보다
유의미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향후 한 10년 이후까지의 이제 글로벌 AI 기술 시장의 전망을 보면 상당히 많은 투자들이 일어나고 있죠. 연평균 38%까지 시장들이 확 성장을 할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 글로벌, 그러니까 북미 지역에 포커스된 전망이긴 하지만 제가 이제 국내 시장의 AI 기술을 좀 찾아보니 국내도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평균 성장률에 대한 차이가 좀 있을 뿐이고요. 국내는 2020년도서부터 한 2026년도까지 보면 매년 AI에 대한 시장 성장률을 20%에서 25%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어떤 기술보다도 AI나 아니면 데이터 분석 영역 쪽으로 기업들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모든 기관들이 많은 투자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저는 데이터에 포커스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환경의 변화를 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사실 데이터는 여러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기존의 트랜잭션 기반, 아니면 LTP 기반, 아니면 DBMS 기반의 정형 데이터들도 있고요. 사실 반정형, 비정형, 사실은 데이터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부분은 딱 그 비정형 데이터 부분이 상당히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갖고 계신 인프라나 플랫폼들 재구축이나 아니면 확산 등을 위해서 많은 부분들을 60% 이상의 예산들을 소모를 하고 계신 게 지금 현재 상황이고요. 그리고 기업의 한 54%는 실제 클라우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클라우드 기반으로 퍼블릭 클라우드 기반으로 가시는 기업들도 있고, 아니면 사실은 온프라미스 내 프라이빗한 클라우드 형태로 많이들 서비스를 이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기업들은 아마 이런 구독 모델들에 대해서 고민들을 많이 하실 텐데요. 퓨어 스토리지도 마찬가지로 이런 구독 모델, 서비스 모델들을 여러분께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데이터 파이프라인 얘기를 해볼 텐데요. 일단 데이터의 트렌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상당히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데이터들을 어떻게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를 보면은 이제는 앞으로 이제 개방형 프로토콜이 꼭 필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기존에 갖고 있던 프로토콜, 좀 제한적인 말 그대로 파일 기반의 프로토콜, 블록 기반의 프로토콜, 여러 가지 프로토콜이 있지만 앞으로는 개방형 프로토콜이 꼭 필요한 상황이고요. 이 개방형 프로토콜을 사용하면서도 빠르게 데이터를 액세스할 수 있는 이런 이제 플랫폼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갖고 계시는 데이터 웨어하우스나 데이터 리포지토리들이 상당히 업무에, 단위 업무에 포커스돼서 많이들 이제 구축들이 기존에 되어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하나로 통합을 하거나 아니면 하나의 데이터 파이프라인으로 유기적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좀 환경의 변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 하나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기존에 아마 베어메탈 또는 VM 환경에서 이제 운영들을 많이 해오셨다라고 하면 이제는 서비스형, 실제 애플리케이션 위주의 서비스형 아키텍처로 좀 변화를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 부분이 쿠버네티스 환경으로 많이들 이제 고려들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기존에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분석 플랫폼들도 있겠지만 앞으로 나올, 그리고 좀 더 개선된 분석 플랫폼들의 특성, 그들의 요구사항들, 이런 것들을 잘 확인하셔야 이제 비즈니스에 좀 더 효율적으로 환경을 꾸리실 수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보여드린 이 장표는 DW나 아니면 실시간 스트림 분석
그다음에 데이터 트랜잭션 분석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솔루션들인데요. 대부분의 요건들이 지금 좀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데이터 처리할 수 있는 처리해야지 되는 데이터 양이 너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이 오픈 플랫폼 애플리케이션들이 분석 플랫폼들이 대부분 고성능의 개방형 프로토콜을 가진 데이터 리파지토리들이 필요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앞으로의 데이터 측면은 뭔가 제한된 영역이 아니고 언제 어디서나 빠르게 가져오고 활용할 수 있게끔 오픈 프로토콜인 이제 패스트 오브젝트 영역으로 많이 이제 변화가 될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좀 환경을 이제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정말 필요한 부분, 이 세 가지 부분일 걸로 이제 예상이 되는데요. 지금 가지고 계신 인프라나 플랫폼에 대한 확장성, 당연히 중요하죠. 그리고 필요에 따른 서비스에 대한 즉각적인 뭔가 증설, 아니면 즉각적인 반영,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엔터프라이즈급의 플랫폼들을, 구축들을 고려하실 거고요. 그리고 데이터 패턴에 따라서 분리된 관리나 서비스가 아닌 다양한 통합된 데이터 서비스가 필요해집니다. 그러면 이 환경들을 좀 더 자유롭게 배포하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이제 방법이, 이런 전략들을 가져가셔야지 되는데요. 제가 오늘 이제 설명드릴 부분이 바로 여기에 포커스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이 좀 복잡해 보이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기존에 왼편에 보시는 부분이 바로 아마 여러분들이 대부분 기존에 가지고 계시는 뭐 분석 플랫폼이나 내부의 인프라의 환경일 것입니다. 데이터를 수집하는 업무, 그 다음에 데이터를 스테이징, 뭐 가공하는 업무, 그거를 각각의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게끔 데이터 마트로 분리하는 업무, 그리고 실제 유저들이 그 데이터를 활용하는 이런 이제 단계를 거쳐서 지금까지 활용들을 해오셨을 텐데요. 이 부분은 사실은 비즈니스에 포커스 되어 있다기보다는 약간은 인프라에 포커스 되어 있는 환경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제 뭔가 아키텍처를 설계하시고 하실 때 비즈니스에 좀 집중하셔서 비즈니스 포커스한 아키텍처로 설계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그림이 비즈니스에 포커스한 아키텍처에 대한 뉴 스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어떠한 데이터 소스가 들어오더라도 하나의 통합된 프로세스를 통해서 가공된 데이터를 보유하고 그 데이터를 바로 유저들이 비즈니스나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바꾸셔야 앞으로의 이제 비즈니스에 대한 가속도가 붙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퓨어스토리지가 이 부분에서 제공해 드릴 수 있는 영역을 좀 설명드리면, 뭐 데이터는 당연히 고객이 직접 뭐 수집하는 데이터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뭐 기업이 특정 뭐 기관을 통해서 수집하는 데이터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실제 기계나 그런 뭐 센서에서 나오는 데이터, 다양한 데이터들이 있을 텐데요. 이런 부분들을 하나의 통합된 프로세스를 통해서 수집을 하고요. 그럼 수집된 데이터를 하나의 개방형 원소스 스토리지로 보관을 하실 수 있는, 사실 이 부분이 이 그림상으로 보면 상당히 쉬워 보이긴 하는데 각각의 서비스 레벨에 따라서 요구되는 데이터 처리에 대한 요건들은 상당히 다양합니다. 어떤 부분들은 트랜잭션에 포커스된 데이터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부분들은 정말로 큰 처리량이 필요한 데이터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각각의 기존의 애플리케이션들에 따라서 다양한 프로토콜도 당연히 필요해지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하나의 원 데이터 마트, 원 데이터 소스를 가지고 여러분들은 말 그대로 데이터 웨어하우스에서 데이터를 가공을 하시든 아니면 분석을 하시든
그 데이터를 가지고 바로 비즈니스에 적용할 수 있게끔 프로세싱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데이터, 유의미한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들은 AI나 머신러닝 쪽으로 활용을 또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제 기존의 연산을 담당하고 있는 컴퓨팅 영역과 스토리지를 좀 분리하는 애플리케이션 환경 구축이 필요해지는데요. 사실 이런 부분들이 CS 분리 아키텍처를 가져가시면 상당히 많은 장점들을 가져가실 수가 있어요. 확장에 대한 제약에서도 자유로워지실 수 있고요. 그리고 뭔가 업그레이드나 아니면 관리의 효율성 면에서도 상당히 리소스를 줄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플랫폼, 앞으로의 뭔가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꼭 연산 자원과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이터 자원을 분리하는 것을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퓨어 스토리지가 기존에 갖고 계시는 이제 뭐 베어메탈이나 VM 환경의 컴퓨팅과 그리고 스토리지와 인터커넥션을 할 수 있는 네트워크, 그리고 스토리지, 백단의 스토리지는 어떤 스토리지가 와도 뭐 무방하겠죠. 기존의 환경이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면 사실은 사용하시는 리소스, 자원은 되게 한정적일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의 개선을 위해서 애플리케이션 기반의 서비스들이 많이 나오고, 쿠버네티스가 가장 이제 그 부분에서 지금 시장의 화두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퓨어 스토리지는 이 부분을 아예 하나의 데이터 애저 서비스 형태로 제공을 해드릴 수 있는 솔루션을 같이 보유를 하고 있고요. 제공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기존의 인프라도 충분히 재활용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리소스로 사용되지 못했던 자원들도 뭐 기존의 다스 형태의 기존의 이제 자원들이나 아니면 퍼블릭 클라우드의 리파지토리들도 하나의 서비스 형태로 제공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장점들을 같이 사용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투자한 리소스에 대비해서 훨씬 더 향상된 결과들을 얻어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로의 자유로운 이제 연동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기존에 가지고 계신 인프라 아니면 플랫폼 이런 부분들을 만약에 뭐 오른쪽에 보면 DR 사이트를 프라이빗하게 구성을 하실 수도 있고 뭐 퍼블릭 환경에서 구성을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만약에 퍼블릭 환경으로 구축을 하신다라고 하면 AWS S3에 대한 개방형 스토리지를 통해서 데이터를 연동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애플리케이션 기반의 뭔가 서비스를 넘기거나 아니면 서비스를 이관할 때 포톡스의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서 실제로 애플리케이션 전체를 DR로 넘기거나 백업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자유롭게 연동이 가능한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정말로 이제 개선 포인트를 가져간 아키텍처, 레퍼런스 아키텍처를 하나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는 이제 CNAKS라고 하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키텍처 for 카프카 앤 스플렁크입니다. 그러니까 카프카 환경하고 스플렁크 환경을 쿠버네티스와 연동을 해서 저희가 하나의 검증된 아키텍처로 만든 사례인데요. 저희가 뭐 단독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한 건 아니고요. 인텔과 저희와 같이 인텔의 이제 IT 팀의 요구사항들을 반영을 해서 이 부분을 설계를 했습니다. 이 두 가지 아키텍처입니다. 기존의 이제 베어메탈 형태로 가져가고 있던 컴퓨팅 자원들을 저희가 쿠버네티스 환경으로 변환을 했고요. 그리고 데이터 양이 증가함에 따라서 저희가 하나의 티어드 스토리지 형태로 더 많은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게끔 저희의 플래시 블레이드라는 솔루션과 함께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스플렁크 환경인데요. 스플렁크 환경도 기존에 아마 스플렁크라고 하면 뭐 핫, 웜, 콜드, 프로즌 여러 가지 티어로
구성들이 되어 있었는데 사실 그 레이어를 잡는 것도 바로 사람이죠. 데이터의 중요도는 사실 사람이 평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안 드리는 부분은 정말로 인덱싱 영역에서 필요한 부분들은 인터널이나 아니면 메모리 레벨 아니면 정말로 고성능의 블럭 형태의 디바이스들로 활용을 하시고요. 그 외에 웜 영역서부터 모든 그 하위의 레이어를 하나로 통합하는 그런 아키텍처를 저희가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데이터의 중요도에 상관없이 모든 데이터의 액세스는 동일한 레벨로 가능하게 저희가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결과를 보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컴퓨팅 리소스의 자원을 극대화시켰죠. 기존에 이제 가지고 있던 20대가 채 되지 않는 베어메탈 머신을 가지고 저희가 60개 이상의 쿠버네티스 앱을 통해서 스플렁크와 카프카의 컨테이너로 확장을 시켰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성능 부분도 기존의 트랜잭션 대비해서 훨씬 향상된 거의 뭐 4배 이상 향상된 결과를 인텔 쪽에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을 보면 아마 국내 고객분들은 대부분 유즈 케이스, 어디에서 잘 구축된 사례들 이런 것들을 많이 찾으시는데요. 사실은 분석 플랫폼 쪽에서는 이미 검증된 많은 사례들을 퓨어 스토리지는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 하나의 예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좀 앞서 설명드린 내용들을 좀 요약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데이터 관리에 약간은 마인드셋을 여러분들은 좀 변화를 주실 필요가 있고요. 데이터 관리를 단순히 저장해서 필요할 때 활용하는 기존의 방식에서 데이터는 실시간적으로 필요할 때 바로바로 액세스할 수 있고 바로바로 변환할 수 있고 바로바로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게끔 패스트 오브젝트라는 개방형 스토리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데이터의 활용도를 더 올리실 수 있고요. 사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가장 비용 효율적인 방법으로 앞으로의 이제 데이터 파이프라인의 트렌드로 자리를 잡을 걸로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연산 자원, 컴퓨팅 자원과 스토리지 자원을 분리해서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의 자유로운 확장, 그 다음에 자유로운 연동, 워크로드, 필요한 워크로드들에 대해서 바로바로 필요한 리소스들을 할당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 변경하시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러 팀과 이제 같이 일들을 하실 텐데요. 요새는 뭐 데브옵스 아니면 MLOps 다양한 이제 용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하시기 위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영역도 필요하지만 그다음에 타 부서 아니면 타 팀과 이런 이제 그 협업들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사실 협업을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에 대한 쉐어 아니면 서비스에 대한 쉐어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데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이 협업은 하되 각각의 부서나 아니면 각각의 팀들에 맞게 테넌트를 분리해서 제공해 줄 수 있는 이런 이제 서비스도 여러분들은 꼭 고려를 하셔야지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퓨어 스토리지가 여러분들한테 제공해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그림입니다. 이 부분이. 퓨어 스토리지는 여러분들이 현재 보유하고 계신 데이터, 앞으로 늘어날 데이터 이런 부분에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현재 사용하고 계시는 애플리케이션이든 아니면 향후에 사용하실 애플리케이션이든 아니면 고려하고 계신 컨테이너 베이스의 환경이든 AI, 머신러닝에 대한 플랫폼을 계획을 하시든 이런 부분들에 상관없이 데이터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게끔 하나의 데이터 허브, UFF라고 저희는 명시를 하는데요. Unified Fast File and Object,
그냥 프로토콜에 상관없이 여러분들은 다양한 데이터 서비스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 통해서 여러분들은 관리에 대한, 운영 측면에 대한 효율성을 극대화시키실 수 있고요.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의 리소스를 자유롭게 할당받아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각각의 서비스를 위해서 기다리는 서비스 이제 이관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서비스를 하셔야지 되는데, 그런 이제 기다리는 타임을 줄임으로써 여러분의 비즈니스 생산성을 더 늘리실 수 있는 이런 장점을 제공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퓨어 스토리지는 뭐 이름에서 보시다시피 데이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데이터와 그리고 데이터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서비스. 그래서 퓨어 스토리지가 여러분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가장 큰 데이터 플랫폼으로 보시면 플래시 블레이드라고 하는 개방형 프로토콜을 지원하는 고성능 병렬 파일 시스템, 병렬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레벨로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다양한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데이터 애저 서비스 형태로 제공할 수 있는 포턱스, 이런 부분들을 다 보유를 하고 있고요. 이미 국내에서도 상당히 많은 고객분들이 이미 활용들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계획하고 하셔야지 되는 이제 인프라나 아니면 플랫폼 프로젝트에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시면 퓨어 스토리지가 언제라도 가서 최적의 구성을 하실 수 있게 컨설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은 되게 시간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제가 짧게 좀 설명을 드렸고요. 퓨어 스토리지의 뭔가 서비스나 플랫폼, 다양한 솔루션들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실 수 있고요. 다양한 SNS를 통해서도 다양한 기술들을 접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으면 저희한테 직접 연락을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다양한 자료를 검토해 보시고 적합하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이제 솔루션이나 플랫폼들이 있으면 저희가 언제라도 그런 부분들을 지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남은 금요일 파이팅 하시고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